오태훈의 시사본부.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대위원장 후보를 5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김병준 참여정부 교육부총리부터 현 당내 초선 의원까지 최종 후보군을 보면 특별하거나 참신한 인물은 찾기 어려운데요. 이럴 거면 왜 당사자와 조율도 안 된 수많은 후보자 리스트로 분란을 일으켰을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곤 합니다. 최근에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으로부터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직을 제안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죠. 이국종 아주대 중증 외상센터장 연결해서 그 뒷이야기 또 외상의료센터의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엄청 바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료인이신 이국종 교수께 비의료적인 이야기로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만나서 비대위원장 제안을 받으셨다고 들었고 거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거절이라기보다는 저보다는 더 이렇게 정치적 영향이 있는 분들이 그런 크기를 맡아서 해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 김성태 의원께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접촉하시고 계셨어요. 네. 또 만나 뵙던 날이 그분 생일이셨대요. 아, 예. 근데 생일날도 집에 못 들어가시고 밤늦게 저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현안을 이렇게 되게 힘들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같은 걸 그냥 잘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할 때는 자유한국당의 현재 상황이라든가 또 김성태 대표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안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건네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진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직접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조직이다 보니까 초선 의원들까지도 일단 그 국회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은 네. 새로운 어떤 그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나 아니면 커다란 이런 개혁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말씀하셨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잘 정치를 쉽게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니까 네. 일반 국민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또 제가 하는 일이 좀 이렇게 큰 결단 같은 걸 내려야 되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 좀 같이 정치권에 필요한 그런 제로 베이스에서 재설계하는 데 대해서 네. 좀 도움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어떤 자리라든가 아니면 그 당에서 하는 일 자체가 이렇게 별로 가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 직접 만나보셨을 때 김성태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느낌 받으셨고 진정성은 있다고 느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러던데요. 이게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그때 이렇게 오갔던 여러 다른 분들을 제가 이렇게 함부로 거명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저 같은 사람 말고도 이제 경제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국방이라든가 외교, 안보 이쪽 분야에서 여러 이렇게 사회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계셨어요. 예. 그런 분들을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처리에서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인상을 받아서 저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폄하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거절하신 것은 개인적인 이유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그냥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네. 외상센터 운영하는 것도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제가 외상외과 의사로서 외상센터를 지금 운영해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한국 의료 현실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제 본업에도 이렇게 제대로 잘 못 풀어나가고 있는데 한국 당도 어렵다고는 하지만 제가 있는 외상센터나 이쪽 사정은 더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다 말씀드렸어요. 김성태 의원한테. 예.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 같은 것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 유튜브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진짜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보여드리니까 김성태 의원께서도 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 자리였다고요. 사실은. 예. 그렇게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처럼 언론에 흘리네 뭐네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 중진 의원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장난처럼 언론에 흘리네 뭐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던데 네. 외상센터 상황이나 제가 살아가는 게 하다못해 김성태 의원 살아가시는 것도 보면 이렇게 장난질을 할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김성태 의원께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의원님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보장된 임기가 있지만 외상센터는 2년은 고사하고 2달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다가 나왔는데 네. 그걸 가지고 장난질 치듯이 질질 흘렸다고 하는 걸 갖다가 무슨 초선 의원도 아니고 그 역할을 제일 크게 맡고 계신 중진 의원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게? 예. 민족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는 걸 보고. 안상수. 장난으로 흘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 이름을 언론에다가 처음으로 거론한 것도 그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럼 저 가지고 장난한 겁니까, 그분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예. 일각에서는 내부에서 비대위원장은 이미 정해놓고 정치적으로 이국정 교수의 유명세에 기대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유명한 게 있습니까? 제가 악명이 안 없지. 의료계 내에서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호의적인 이미지가 아닌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무슨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께서 저 만나신 것도 제가 단호하게 일 처리하고 이제 그런 모습 같은 거를 많이 봐오셨다 그러면서 예. 좀 악역 같은 걸 맡을 사람을 한 거지 제가 무슨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저 의료계에서도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더 심하고요. 예. 혹시 비대위원장직은 아니더라도 이전부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꾸준히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것은 사실인지요?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 좀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외지고 좀 이렇게 거친 일이다 보니까 네. 어느 당이 됐든지 야당이 됐을 때 이렇게 주로 컨택이 옵니다. 사실 외상센터 이렇게 만들고 그럴 때 제일 많이 도와줬던 거는 민주당 쪽이거든요. 예. 그때는 오히려 여당 쪽에서는 거의 이렇게 컨택이 없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그런데 그때 경기도지사가 이제 손학규 지사에서 김문수 지사, 김문수 지사에서 남경필 지사 이렇게 트랜지셔널 타임이었기 때문에 네. 경기도지사분들이 이제 계속 도와주셨었고요. 당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많이 밀어줬던 건 사실은 민주당이거든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이너리티들 같이 약간 좀 사회 블루칼라 레이버가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외상 쪽 섹터가요. 예. 그래서 그런지 어떤 당이든지 이제 약간 집권 여당이라기보다는 야당 쪽에서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예. 어느 당이 야당이 되든지. 예.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옛날에 신경을 많이 썼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당에서 이렇게 한 당에서만 이렇게 하고 그랬던 거는 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비대위원장직을 거절하셨습니다만 이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의 자유한국당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서 전문가도 아니고. 왜냐하면 저기 어떤 수술이 잘 됐다 잘못됐다 평가하는 건 네. 사실 외과 의사들이 평가해야지 일반인이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수술이나 그런 걸 평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치도 심을지 않게 어려울 텐데 저 같은 사람이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외상센터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자유한국당보다 외상센터의 상황이 100배는 더 안 좋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지난해인가요? 북한 귀순병 사건 이후에도 외상센터 현실이 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상황인지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때 이제 장관님께서도 왔다 가시고 여러 가지 상황, 앞으로 개선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현실적인 어려움 같은 거에 부딪히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원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보낸 것들도 끝까지 팔로우업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것들 중에 절반씩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중간에서 그 담당 그 라인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다 타이트하게 챙겨주지 못하는 것 같고요. 네. 옛날에 저는 근데 이런 거를 많이 봐왔거든요, 선생님. 예. 저는 외상을 한 지가 20년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15년이 넘었습니다. 예. 2002년에 발령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용두사미가 되고 예. 어떤 사회적인 큰 문제가 터지거나 정치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는 총원이 달려들어가지고 장관부터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나서겠다. 사실은 전에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는 그때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여러 번 하셨었어요. 예.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예. 그런데 그때 저희 외상센터 선정 탈락시켜버렸죠, 고공업지구에서. 그런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탈락시켜버리더라고요. 그동안 관심은 보여왔을 때는 많은 정치권이라든가 아니면 장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 약속도 하고 진행하겠다고는 하지만 정작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한 약속들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좀 토로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실무진이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원님 아니면 장관 이런 분들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실무진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선에서 계속 추진 동력을 얻지를 못하고 그냥 사라지면서 또 다른 정치적 이슈나 아니면 다른 예산 필요한 사업에 매몰돼 버리니까. 예. 그리고 다른 이제 정치적인 공약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이제 온 전력을 집중하게 되니까 계속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죠. 그래도 그거 하라고 저희가 세금 내서 다들 실무진 운영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좀 답답한데요. 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귀순병사 사건 이후에 닥터 헬기가 도입됐다는 보도를 제가 들었는데 이 닥터 헬기 도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그거는 좀 타임테이블이 약간 딜레이가 돼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고요. 예. 하여튼 그런 것도 처음에 닥터헬기 도입할 때부터도 그렇게 운영하지 말고 좀 이렇게 24시간 야간 비행 체제부터 해서 적어도 소방항공대 헬기처럼은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됐죠. 헬기 도입은 됐지만 구체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질문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셨다고 하는데 의료 현장이 좀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 정부의 기본 방침이 적폐청산이었지 않습니까? 예. 의료계에 수많은 적폐가 있습니다. 수많은 적폐. 평범한 그냥 관행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사실은 병원들이 지금 에스컬레이터 깔고 대리석으로 바닥 치장하고 그 스테인리스 글라스를 병원 겉으로 포장할 여력이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그거 할 거면 사실 간호사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반 국민은 한국의 대형 병원들이 이렇게 스테인리스 글라스로 전면이 치장이 되고 다 바닥은 복도 바닥은 대리석이고 에스컬레이터가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사람들도 처음에 한국에 와서 병원에 딱 데리고 가면은 네. 바깥에만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그러거든요. 미국의 아주 고급 최고급 사립병원 같으니까요. 예. 근데 그 인사이드 시스템 딱 보면 예. 굉장히 놀래요. 예를 들면 중환자실 같은데 미국은 간호사 한 명 정도 아니면 맥시멈 2명 정도를 보는데 우린 2-3명, 서너 명, 많게는 5-6명, 7-8명씩 본다고요. 간호사 한 명이. 그러니까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계속 난다고요. 그 일반 병동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옆 나라 일본 같은데 간호사 한 명이 6명 정도 봅니다, 보통. 네. 우리 간호사 한 명이 적어도 15명에서 20명도 볼걸요, 아마?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힘들다고 금방금방 사표 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옛날에는 그렇게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고용 현황을 가지고 예. 한국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의료계뿐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노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 근로자들도 선진국보다 몇 배 일을 더 해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경제를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의료계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겁니다. 전에까지는. 예.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다른 데는 주 52시간인가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근무 체제로 들어가니까 지금 병원들이 마비될 것 같다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을 훨씬 적은 인력을 고용하면서 네. 선진국과 동일 수준의 진료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못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사직해버리고 그 어떤 면에서 그게 갭이 벌어지냐 하면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직접 느끼지 못하는 부분
중환자 진료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고난도의 고난이도의 치료를 요구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네. 당연히 진료의 퀄리티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시는 거죠. 일반인들은 외래 공간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은 대충 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예. 하지만 기본은 더욱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을 돌아보면은 사실 그 재원 가지고 기존에 굉장히 적게 뽑았던 그 보건의료노조 같은 데서도 그거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적게 선진국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게 적게 뽑았던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병원 행정 이런 사람들도 고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보다 이제 새로운 공약 사업이나 그런데 아니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재원이 되냐고요, 그러면. 예. 재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원이. 예. 그럼 정해진 재원이 있는데 그 재원을 지금 시급하게 펑크가 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시급하게 지금 큰 갭이 있는 그런 부분을 메우지를 않고 새로운 공약 사업으로 재원을 투입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소위 말하는 그 적폐라고 하는 것들은 그대로 쌓여 있으면서 새로 사업만 벌리는 식이 되잖아요. 예. 그건 지속 가능성이 없죠. 그렇게 되면.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매스컴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많은 토로도 하셨고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관심들은 높아가지만 정작 안에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일반 국민들은 언론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예. 어떤 사건과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 단편만 보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큰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심생아 씨 사건이 있었다. 네. 또 어느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태움 문화에 못 이겨서 자살을 했다. 예. 이런 것만 그 한 개 사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고용을 형편없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의 인력으로 거대한 그렇다고 선진국보다 한국 사람들은 치료를 3분의 1만 한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3분의 1의 인력을 가지고 선진국 동일 수준의 진료를 하려고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 갭은 어떻게 메우겠습니까? 예. 오버타임하고 그냥 몰아치기로 메워가는 거라고요. 예. 그게 소위 말하는 태움 문화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빨리빨리 뛰어다니고 막 움직이고 그런 거라고요. 예. 그럼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는 주 52시간 근무체제 의료계도 한번 전면 적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서 각 병원들이 실질적으로 문을 닫는 것들이 눈에 보여야지 네. 어느 정도로 지금 병원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실제 느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임시방편처럼 해서 그럼 의료계는 52시간에서 또 제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다 닫을 거거든요, 거의. 그렇겠죠. 전혀 못 하거든요. 예, 운영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위에서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고 인력이 그러니까 부족하고. 의료계는 슬슬 그거를 슬쩍 풀어준다고요, 그 제안에서, 그렇죠? 예. 제안에서 풀었잖아요. 근데 왜 풉니까, 그러면? 원칙대로 다 해야지. 예. 원칙대로 다 한번 적용을 해봐야지 어느 정도로 지금 이게 블랙홀이 큰지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깥에서 번들번들하게 보이는 병원들이 실제로 얼마나 적은 인원을 고용해서 쥐어짜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적나라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틀인 번역이 있는 삶을 위해서 네. 모든 근로자들 52시간만 근무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뒤로는 슬쩍 의료계는 풀어가지고 52시간 더 근무하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스스로 정부에서도 아는 거 아닙니까? 의료계는 지금 다른 데보다 월등히 더 심각하구나. 뭔가를 고생을 해서 이렇게 돌리고 있구나. 예. 그러면은 그걸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는 이걸 갖다가 것보다는 개선하려는 데 재원을 투자하지는 않고 새로운 공약 사업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화력을 집중하려고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그거는 정부에서 알면서도 그걸 묵고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게 그냥 답답한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사가 그러니까요. 예. 어려운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또 정치권 또 여러 언론 쪽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치가 다 나쁘다거나 이렇게 함부로 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 정치가 어떻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정치는 굉장히 일반 국민의 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어떤 정책이나 그런 걸 만드셔가지고 갈 때 처음에 정책을 세우는 데까지만 이렇게 많이 집중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정책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직 제안받은 이국종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장과 함께 여러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